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여전히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지표의 기대감 등을 통해서 증시가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를 다시 재돌파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해외 지수의 상황들, 그리고 경제지표, 예정되어 있는 발표 예상되는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을 매도를 많이 했지만 이 종목들만큼은 매수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떠한 섹터 쪽에서 집중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 진행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구성 종목 자체가 변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퇴출이 될 것이고요, 몇몇 종목들은 편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퇴출된 종목들을 걱정할 건 없겠지만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하면은 또 기분 좋아, 새롭게 시작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아이고 그냥 어느새 월요일이 돼가지고 또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월요병이라고 해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괜히 몸이 아프고 쑤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고요. 네, 또 월요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또 금방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피로 그딴 것들은 개나 줘버려야 되겠죠. 네. 자, 아무튼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 주의 초점은 역시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악재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얘기는 호재입니다. 두 가지가 충돌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이번 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시황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 중국에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보상 그런 거 없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다 대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재를 가할 것이다 했더니 중국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는 상황이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왜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은요, 서로 이제 탐색하잖아요. 탐색할 때 이제 내가 제일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워낙 체격 차이가 많이 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지만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로 막 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는 않고 그냥 막 계속 말만 하죠. 네, 죽일 거야, 너 때릴 거야, 너 큰일 났어, 막 이렇게. 네, 물론 더 심하게 합니다만, 네, 서로 이렇게 말싸움만 막 해요.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말로 하지 말고 주먹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으르렁 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게 으르렁 되는 단계 속에서는 일단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긴 하겠는데,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미국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현재 공화당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상승,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방어해야지만 시진핑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되겠죠. 시진핑은 지금 장기 집권에 대한 꿈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봉합이 잘 돼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도 봉합이 잘 돼야지만이 중국도 체면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게 약간 평행선이죠. 서로 원하는 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은 중국이 잘 되길 바라고 미국은 미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는 관점에 있는데, 이 관점을 서로 이제 해소시켜주는 부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미중 무역 합의. 미중 무역 합의가 일단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 그러면 이것 으르렁 되든가 말든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씩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이 알았어, 니네들 거 조금 더 사줄게라고 떨어지게 되면 그냥 모든 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을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때리겠다, 중국은 어떤 식으로 보복하겠다 말뿐인 상황이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은 선빵이라고 하지만 일단 먼저 누구도 나서서 때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미중 무역 합의가 지금 잘 됐기 때문에, 또 그걸 이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때리고 들어가면 이 평화를 깨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나쁜 놈으로 찍힐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그냥 서로가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는 모습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신 같은 부분들은요,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게, 일단은 그 모더나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고 파우치 소장이 이야기했죠. 파우치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소장인가요?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고 여기는 뭐죠? 감염병 센터인가요? 뭐 아무튼 뭐 그쪽에서의 나온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긍정적이다, 그냥 연내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 이제 그동안 모더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의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거 정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거잖아요. 이거 효과 있었다,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임상 2상도 되고 이제 3상도 곧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낙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 상황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일단 시장은 다시 원복이 되는 거죠. 2019년도 말, 2020년도 초반부로 원복이 되면서 그 추세대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였죠? 상황이 미중 무역 합의가 해결이 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더나에 대해만 기댈 필요가 없어요. 렘데시비르라든지 또 그 외에 다른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다수의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또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꼭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백신과 다수의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거기서도 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종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활동이 재개가 된 부분에서의 어떤 재확산 우려감이라든지 또는 경기가 새롭게 위축될 것이다,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이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홍콩 보안법에 관한 부분들은 또 정치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내용들이 이제 잘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볼게요. 25일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휴장을 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 휴장하는데 왜 미국 시장 안 움직여요? 왜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휴장입니다. 그다음에 26일 날은요.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신규 주택 판매, 좀 중요한 지표들이 26일 날 발표가 되고요. 27일 날은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베이지북의 발표를 통해서 경제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베이지북은 왜 베이지북인지 아시죠? 이 보고서 겉표지가 베이지색이라 베이지북이에요.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리치먼드 연은의 제조업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되고요. 여기도 좋은 조금 중요한 지표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28일 날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1분기 GDP 수정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분기 GDP 수정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28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29일 새벽, 금요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이때 내구재 주문 그리고 잠정 주택 판매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8일 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주 초반에는 그냥 애매한 변동성을 좀 보이겠죠. 그러다가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뭐 괜찮았어 라는 판단들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29일 날은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 소위 개인 소득, 그 다음에 시카고의 구매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죠. 그래서 28일 날 발표되는 지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포인트 속에서는 경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오더라도 별로 문제 삼을 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좋게 나오게 된다면 강력한 호재의 기대치가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나쁠 것 같아요. 시장에 가지고 있는 재료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시는 뭐 주말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은
글쎄요, 그렇게 하락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은요, 2000포인트 탈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쪽에서는요, 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1940에서 2030포인트 그 사이에 움직일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1950에서 2000포인트 정도 움직일 것이다. 보통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죠? 네, 증권사들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좀 제한적인 이야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증시가 조정을 받으려고 그럴 때는 막 그냥 위쪽에다 갖다 때려놓아서 이제 좋게 이야기하고요. 증시가 바닥을 잡으려고 그러면 막 공포심에, 뭐 사람들이 다 손절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박스권이다,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2000포인트라는 그 의미는요,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돌파, 탈환 이런 것들이 다시 가능해진다라면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둘러싼 증시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밀고 들어올 때 아주 세게 밀어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뭐 거래소 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간 배경들이 있었죠. 특정 업종, 특정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대치를 모았는데, 그렇게 상승한 그 업종들, 종목들의 뒤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핀테크, 게임, 그 다음에 제약 관련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외국인들도 좀 테마에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핀테크도 현재 보시면은 한국판 뉴딜이기도 하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언택트, 핀테크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온라인 등교라든지 재택근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학생들 보면 요즘에 뭐 밖에 나가서도 게임하는데 집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요건 것들, 그 다음에 제약 관련주들은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연결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의 매매 포인트가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최근 한 달간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산 코스닥 종목들 보게 되면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이런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 사이버결제의 매수 규모는 약 383억 원 정도이긴 한데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 현재 시점 보면 온라인 쇼핑 증가,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쿠팡을 잘 이용해가지고요, 매일 새벽 배송, 네. 쿠팡은 뭐라고 그러지?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주말 배송. 네, 지금도 쿠팡 안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쿠팡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 집 저 집 다 쿠팡 프레시, 뭐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건 이렇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제에 대한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물론 오프라인에서 해도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돈을 직접 쓰는 것과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쪽지를 적어가지고 마트를 가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하는 거죠. 계획 규모에.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마트에 가요. 그래서 생각나는데 막 사는 거. 그럼 비계획 구매를 해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필요한 거 막 생각나는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으로 했을 때 가장 지출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주로 작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쇼핑몰이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PG사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복제의약품 생산 기업이죠. 근데
뭐 아무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왕의 귀환이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반등이 좀 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제외한 상태에서는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 네, 게임 회사 펄어비스는 게임 회사인데요. 지금 뭐 이 펄어비스 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저도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뭐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는가 봐요. 이게 지금 현재 그 해외 시장으로 막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뭐 가까이 체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분이라거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핸드폰만 보면 다 묵념 들어가잖아요. 네, 묵념하면서 뭐예요? 열심히 게임하고요. 네, 유튜브 쳐다보고 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요, 나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게임 회사들은 수혜를 보게 된다. 펄 어비스 뿐만이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련인 종목군들이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업종 했을 때 핀테크, 게임, 제약 이쪽인데 이쪽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럴 때 보면 조금 얄밉기도 한데요. 네, 외국인 제임스 토마스, 네, 아주 얄미운 놈들이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정기 변경을 목전에 두고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코스피 200이라는 것을 이제 구성하는 기초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초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 기초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200, 코스피 200 이렇게 딱 정해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간 자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얼마 정도, 수익은 어떻게 나고 있고, 뭐 기업은 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 조건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것들이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더 건강해지기 위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퇴출되는 종목, 그 다음에 편입되는 종목 이런 것들에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출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네, 조금 부담스러운,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이제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은 우량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년보다도 교체 종목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의 변수, 종목당 변동성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금융투자업계 쪽에서는 이번에 정기 변경이 나오게 되면서 그 코스피 쪽에서는 약 11개에서 12개, 코스닥 쪽에서는 14개의 종목이 편입되거나 편출될 것이다. 즉 14개가 들어가면 14개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편입 종목만 일단 좀 살펴볼게요. 어떠한 종목들이 편입이 되느냐 살펴봤더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요. 한국투자, 그리고 NH투자, 그 다음에 삼성, 신한, 메리츠, 현대차 이런 6개 증권사가 한진칼,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FNF를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목들은 모든 증권사들이 다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 가지 종목들은 다 편입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4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ITM 반도체, 차바이오텍이요? 네, 의외네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 SK바이오랜드, 유비쿼스 홀딩스, 다우데이터, KH바텍, 네오위즈, 상상인, VTGMP, 뭐 이베스 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아모그린텍, 코윈테크 이런 네 종목이 새롭게 편입될 것이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세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W게임즈나 HMN,
HMM, 그 다음에 지누스, 태연건설,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11개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뭐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서 12개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코스피 200에 대해서 편입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굵직굵직한 큰 덩어리 투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들만 투자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요, 이렇게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재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시장의 재료들,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말씀 좀 드렸는데, 2000포인트 돌파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돌파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가진 의미는, 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상승장에서 어차피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만큼은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핀테크, 게임, 제약, 이런 종목군들 제법 많이 사들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모두 다 이제 사회적인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정기 종목을 변경하는 이 종목들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편입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무조건 생길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코스닥 150이든 코스피 200이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좀 탄탄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얼만큼 투자를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몇 주를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가가 $10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최고의 주식이 싼 값에 거래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로 없지는 않고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장의 변동이 한 번씩 생길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쿡 떨어졌을 때, 이럴 때가 우리가 기회다 생각해서 잡았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는 뭐 좋은 주식이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는 그런 종목들을 고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양보하지 말고요, 꼭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월요일날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달려서 수익으로 다들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